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는 크면 무조건 독립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인이 되어 혼자 살아보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예비시모에 지나친 집착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는데 혼자 살면서 겪은 일이라 완전히 잊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나 점점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파혼을 했어요. 파혼을 하는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예비시모의 집착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아니, 일하며 살다 보니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특히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업하시고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진아야,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또 저번처럼 한 보따리 싸우지 말고 편하게 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빠도 같이 와? 아니야, 그날은 엄마 혼자 갈 거야. 아빠 바쁘잖아. 알았어. 엄마는 주말에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자주 오셨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자주 오셨어요. 퇴근 후 집에 가서 보면 엄마가 와 계셔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다 해주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만나는 사람 없냐고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연애에 딱히 관심도 없어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집에 오시면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좋은 사람이라니까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곤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다 보니 저도 결혼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연이 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받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그동안 여러 번 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엄마 내일 내려가는데 오늘 찜질방이라도 갈까? 벌써 내려가려고? 얘는 내일 일요일이잖아. 가서 아빠 식사도 챙기고 해야지.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왜? 엄마랑 더 있고 싶어? 그것도 있고 내일 나 소개팅 하거든. 정말? 엄마가 그렇게 선보라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누군데? 어떤 사람이래? 그건 만나봐야 알지. 듣기론 평범한 직장인이야. 그리고 여기 사진 봐봐. 오, 인상 좋다. 그럼 엄마 월요일에 내려가야겠다. 내일 너 소개팅하고 오면 찜질방 가자. 그래? 엄마가 와 계실 때 저는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남자인지 정말 궁금해 하셨어요.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학 때 이후로 이런 만남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렇게 소개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김수연 씨 맞으시죠? 네, 진아 씨? 네네. 앉으세요. 언제 오신 거예요? 저도 일찍 나왔는데. 혹시 차가 막힐까 싶어 빨리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날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시면 안 좋은 점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부모님이 종종 올라오시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같이 지내기도 하고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드세요?
처음에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만들어 먹어요. 엄마가 다녀가시면 반찬도 많이 해두시고 가시거든요. 그러시구나. 사소한 얘기들이었으나 서로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실컷 웃고 얘기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함께한 저희는 헤어지면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어떤 남자인지 상세히 말씀드렸죠. 나이가 동갑이면 통하는 것도 많았겠네. 외모는 사진하고 똑같아?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았어. 그리고 삼형제 중에 둘째라고 하더라고. 아들만 있는 집이구나.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그리고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못 물어봤어. 그러면 앞으로 더 만나볼 거야? 그러기로 했어. 매너도 좋더라?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매너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속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엄마는 제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번에 만난 사람과 잘 되면 결혼까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하셔서 하루에도 여러 번 부모님이 전화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아서 전화하실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다 알려드렸어요. 저와 소개팅한 상대는 어느새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는데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희는 회사도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퇴근 후 만날 때가 많았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집 앞까지 꼭 데려다 주곤 했어요. 아, 벌써 다 왔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야 하냐? 매일 보는데 뭐. 내 말은 앞으로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이지. 남자친구는 데이트할 때마다 결혼이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서 엄마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어, 우리 엄마는 되게 좋아하실걸?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다는 것도 아셔.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곧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사 가자. 어? 저도 결혼을 해야 한다면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막상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니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 어쩌나 싶었고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아들만 있는 집에 거기다 홀어머니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고생한다면서요.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았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인사를 가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퇴근 후 저녁에 잠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많이 긴장한 상태로 방문했는데 어머님은 아주 환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듣던 대로 아주 예쁘고 곱네.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피곤하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저녁을 먹었다고 했으니 내가 차 준비해 올게요. 어머님은 제가 불편해할까 봐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해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 들어요. 네, 잘 마실게요. 알겠지만 우리 집에 아들만 있어서 딸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사실 딸이 낳고 싶어서 셋째까지 낳았는데 셋째마저 아들이더라고요.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지 뭐예요. 난 진짜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시집살이 이런 거 안 시킬 거예요. 내가 딸이 없으니까 딸처럼 대해줄 거라고요. 첫인사를 하러 간 날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우리한테는 다정한 분 아니셨는데. 정말? 얼마나 무뚝뚝하신데. 안 그러냐? 맞아. 이 정도면 엄마 돌변한 수준이지. 너희는 손님 앞에다 두고 말이 그게 뭐야? 교양 있게 좀 말해. 아무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너무 어려워 말고 앞으로도 자주 놀러 와요. 알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 동생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 말은 돌아가신 형수한테도 그랬잖아. 똑같이 말하네. 네? 돌아가신 형수요? 형수님이 계셨어요? 아, 그게 말이에요. 아니, 저기 그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떴어요. 넌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해. 음. 암튼 다 옛날 일이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좋은 얘기만 해요. 알았죠? 뭔가 찜찜하긴 했으나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도 재미나게 하시고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했어? 아니,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자기야, 아까 그 얘기 말이야. 돌아가신 형수. 어? 아, 그 얘기는 나도 자세히 몰라.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다고만 들었어. 그렇구나. 그럼 자기 형은? 형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형수 일로 형이 거의 집에 안 왔거든. 우리 집이 원래 서로 연락 자주 하고 그런 집은 또 아니고. 암튼 좀 그래. 네가 이해해줘.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저는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도 말하기 불편해 보여서 나중에 기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되겠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 저는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음식을 해두었다며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면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집에 찾아갔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도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불편한 것도 사실 없었지만 금방 친한 사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회사 근처를 지나간다면서 저한테 잠깐 내려오라고 하셔서 커피를 주고 가시거나 예뻐서 샀다며 머리핀을 선물로 주고 가시기도 했어요. 저는 받기에 부담스러운 선물이 아니어서 좋았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몇 달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다투는 일도 없었고 특히 어머님은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가,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어차피 집 새로 구하면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고 여기서 살면 되죠 뭐.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로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저나 수연 씨나 결혼할 때 서로 집안에 손 벌리지 않기로 했는걸요. 어쩜 이렇게 복다이가 들어왔을까?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20평대로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새로 구할 수도 있었으나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던 집이니 더 편하고 좋았고요. 대신에 남자친구가 가구나 가전을 새로 해오기로 해서 아주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친 저희는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준비를 하시다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주말인데 쉬시지 않고요. 나야 매일 집에서 쉬는데 뭘. 녹차 드실래요? 어머님 녹차 좋아하시잖아요. 좋지. 잠시만요. 금방 타올게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어머님, 그만두세요. 제가 하면 돼요. 회사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어디 쉬워? 그냥 둬.
늙은이가 해줄 거라고는 이것뿐이라 그래. 그냥 편히 앉아 있어.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청소를 하셨어요. 온 김에 하는 거라면서 바닥이라도 한번 닦고 가는 거라고 하셨고 반찬도 한가득 가져오셨죠. 어머님. 응? 뭐 할 얘기라도 있어? 수연 씨 형 말이에요. 아주버님이요. 갑자기 태영이는 왜? 저희 결혼식에는 오시는 거죠? 어머님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는 태영이 걔랑은 연락 두절된 지 오래야. 나랑 영 끊었다고.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자식인데 나 싫다고 연락 안 하는 자식이 자식인가? 그러면서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버린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거 반찬 몇 가지 해왔는데 한번 먹어봐.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반찬이었어요? 음, 음, 맛있어요. 음, 근데 저번에 먹던 그 맛이 아닌데요? 그때 보니까 입에 안 맞는지 몇 번 먹고는 입에도 안 되는 걸 내가 봤지. 그래서 수연이한테 물어봐서 우리 진아 입맛에 맞게 좀 바꿔봤어. 어때? 입에 맞아? 네, 너무 맛있어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집에 자주 오시는 게 아주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으셨어요. 청소를 하시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여기저기 물건을 다 꺼내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닦곤 하셨죠. 거기다 마음대로 방문을 열지도 않으셨고 주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날은 일하느라 피곤해서 집을 못 치울 때도 있었는데 어머님만 다녀가시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친한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첩장도 줄 겸 오랜만에 얼굴도 보려고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보통 손주들 보고 싶어서 자주 연락하잖아. 그런데 우리 시댁은 전혀. 우리가 애들 데리고 찾아가도 왔냐고 끝. 치나 너는 진짜 복 받았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솔직히 나도 좀 그래. 어머님 혼자 계셔서 사실 걱정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신다? 그래, 내가 봐도 넌 시댁 잘 만났어. 결혼이라는 게 해보니까 남편하고도 잘 맞아야지만 시댁도 잘 만나야 하거든. 오죽하면 시댁 때문에 이혼을 하겠어? 그만큼 중요한 관계니까 그렇지. 암튼 부럽다.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저만 미혼이라 그런지 이날 결혼 생활이 어떤지 또 친구들 시댁은 어떤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기에 저는 결혼 생활이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하니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결혼 전 동네 분들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해서요.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김서방 왔나? 아빠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아이, 그럼 얼마나 좋은가, 김서방. 저도 좋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양주 가져왔는데 저녁에 한 잔 어떠세요? 아, 좋지, 좋아. 여보, 이따가 안주 좀 만들어줘요.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까지 셋이 만나기만 하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아야, 엄마하고 얘기는 끝냈는데 성동구에는 그 빌딩 말이다. 그게 왜요? 결혼하면 이제 네가 관리해. 오빠 줄 거 아니었어요? 우진이는 아빠랑 같이 사업하고 있잖아. 아빠는 갑자기 빌딩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둘씩 처분하고는 두 채만 남겨두셨거든요. 그중 한 채는 부모님이 사업하는 건물이고 남은 건물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건물이라 층수는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 관리도 수월할 거고 어차피 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직장 생활하느라 관리 잘 못할 텐데. 관리인 따로 있으니까 어려울 거 없어. 계약 관련해서 잘하면 돼. 하지만 당장 명의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바쁜 거 다 지나고 나면 천천히 하기로 했죠.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님과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저도 선물을 자주 해드렸는데요.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제가 소소한 선물을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비싼 것도 아닌데. 가격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다음에는 더 좋은 거를 사드릴게요. 난 비싼 거 필요 없어. 나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면 돼. 어머님은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오면 팔짱 끼는 것은 물론 손을 잡고 깍지까지 끼셨죠. 내가 이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다고. 수연 씨 어릴 때는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 애교도 애기 때나 있지. 좀 크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내가 남편이 있나 딸이 있나.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얼마나 외로웠다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되어 더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녁은 집에 가서 먹자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님과 깍지까지 낀 채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도 어머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이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려는데 큰형수는 그거 싫어하셨는데. 네? 얘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준아야, 손 씻고 앉아있어. 금방 저녁 차려줄게. 네, 어머님, 저도 같이 해요. 아니야, 넌 손님인데 하긴 뭐래. 편하게 쉬고 있어. 어머님이 주방으로 간 사이 저는 도련님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도련님, 대체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님이 그 돌아가셨다는 형수한테도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답답해요. 말 좀 해보세요. 할 얘기 없어요. 그 돌아가신 형수는 우리 엄마랑 뭘 같이 하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요. 도련님은 이 말 외에는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모든 게 다 처음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보세요? 자기야,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그 형수님 말이야. 우리 큰형수? 그 얘긴 왜? 혹시 어머님이 그리워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 자기 없을 때 나 혼자 시댁 갔었잖아. 그때 도련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님하고 손깍지 낀 모습 보고 전에 형수하고도 그랬었다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나한테도 하시는 거 보면 형수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스타일이 그런 거야. 아들만 새 키워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아주버님하고는 왜 연락 안 하고 지내셔? 그게 돌아가신 형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형이 혼자 되고 나서 집에 오고 싶겠어? 그렇게 발길 끊다가 연락이 끊어진 거지 뭐. 남자친구는 이런 게 왜 궁금하냐고 했는데 도련님이 말해줄 듯 안 해주니 답답했고 어머님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거기다 남친의 형은 무슨 이유로 연을 끊고 사는 건지 결혼 전에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시숙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동생이 결혼한다고 오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글쎄, 형이 안 온다니까. 엄마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싸워? 왜? 그것까진 나도 몰라. 암튼 형수가 집에 오면 엄마랑 크게 싸웠고 형도 엄청 화내고 그랬어. 그러다 형수 사고 당하고 나서 형이 집에 안 오기 시작한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친을 만나는 날은 물론 거의 매일 전화해서 시숙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화도 안 받은 게 몇 년인데 네 전화라고 받겠어? 그래, 안 받으면 나도 더는 관심 안 가질게. 약속이다. 그래, 약속. 그럼 알려줘. 남친은 제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시숙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는 저는 그날 바로 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연달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는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결혼하면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될 사람이니 인사드리고 싶어 연락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번호가 바뀐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누군지도 밝혔으니 저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건가 싶었죠. 그래서 이대로 시숙과 연락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일주일 뒤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이었죠. 일단 시숙의 번호는 맞다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전화통화는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저 수연 씨하고 결혼할 사람인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전 결혼식에 참석할 일 없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되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버님이 되시니 한 번은 만나 뵙고 싶어요. 안 될까요? 그날 시숙은 어떻게든 전화를 끊으려 했고 저와 만나는 그 자체도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그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꼭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도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형수한테도 똑같이 했다고요. 뭐요? 그런 일을 겪어놓고도 또 그랬단 말이에요? 시숙은 이때부터 말문이 터진 사람처럼 과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전화통화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숙과 따로 날을 잡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그날이 되었고 집을 나서려는데 연락도 없이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디 가는 길이야? 네, 저 약속 있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와야겠구나. 네, 다음에는 전화 주세요. 제가 오늘처럼 약속이 있으면 그냥 가셔야 하잖아요. 그래, 그럼 마. 저는 어머님께 택시를 잡아드리고는 급하게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숙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시숙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는 인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 송진아입니다. 네, 앉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수연이랑 결혼하신다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내세요? 그날 전화라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와 저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거기다 지연이를 정말 힘들게 해서. 시숙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과거가 떠올랐는지 너무 슬프게 우셨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연이라는 분 혹시 그 돌아가신... 맞아요. 제 아내예요. 우리 지연이가 저랑 결혼할 때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시숙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과거 돌아가신 그 형수라는 분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니까 시숙이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딸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우리 지연이도 그랬어요. 엄마가 잘해주니까 더 잘하고 싶다면서 본가 가면 알아서 집안일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니 전하고 달라진 거죠. 저희 집 앞에 볼 일도 없었으면서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잠깐 얼굴 보게 내려오라고 하고 저희 둘 다 맞벌이였는데 일하는 거 알면서 하루에도 10번 넘게 전화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제가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결혼 전에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는 걸 제 눈으로도 봤으니까요. 그럼 다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알고 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어요. 이미 지연이가 많이 아픈 상태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은 사고라고 하셨는데 수연 씨도 그랬고 또 도련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집에 떠들어봐야 누가 듣겠어요. 지연이가 견디다 못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큰 소리를 한번 냈는데 그걸 가지고 동생들이 엄마한테 대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형수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시숙의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과거 그 죽은 형수한테 했던 행동들을 저한테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무섭기까지 했어요. 시숙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뼛속 깊이 내 동생들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수연이나 정연이 둘 다 착한 동생들이지만 엄마하고 거리 두지 않으면 결혼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지연이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쪽한테 똑같이 또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말 해주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또 괜한 사람 잡을까 싶어서요. 시숙은 그 얘기를 끝으로 먼저 일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시숙이 시댁과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도련님이 죽은 형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못하게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빨리 쉬고 싶어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방 창문 커튼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을 다시 나가려는데 화장대 거울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커튼을 바꿔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볼 참이었는데 우린 어쩜 이렇게 잘 통해... 어머님! 깜짝이야! 왜 그러니? 왜 말씀도 없이 커튼을 바꾸신 거예요? 거기다 왜 저도 없는 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아니, 난 너 좋으라고 그런 건데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집을 해왔으니 꾸미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전이나 가구는 수연 씨랑 상의해서 사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제가 해놓은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마음대로 손대시는 건 싫어요. 아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내일 가서라도 원래대로 바꿔놓으마. 그럼 되겠어? 아니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럼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만 끊을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의 이런 행동에 감사하다고 했겠지만 시숙에게서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은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집착이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뭐하고 지냈는지, 뭘 먹었는지
다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거기다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손을 대기까지 하니 이제는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저는 그조차도 싫었습니다. 보통 저희 집에 오시면 벨을 누르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관 앞에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왜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아직 퇴근 전이라 집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지. 그럼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 주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가보마. 그런데 이날 어머님이 현관 앞에서 주신 반찬을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분명 제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셨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다가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에 맞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욕실 앞 러그가 접힌 것도 못 펴고 나왔는데 그게 반듯하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개수대에 있던 물컵도 설거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나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어. 왜? 나 보고 싶어서? 지금 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이쪽으로 와. 할 말도 있고. 알았어. 금방 갈게. 기다려. 저는 외투를 다시 입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를 만났죠. 왜 나와 있어? 집에서 기다리지. 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말해줘. 알았지? 어? 알았어. 무슨 얘긴데 그래? 돌아가셨다는 형님 말이야. 또 형수 얘기야? 왜 자꾸 그 얘기를 궁금해하는데? 형수가 우리 엄마한테도 잘못했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리고 세상 떠나니까 엄마도 마음이 안 좋겠지. 그래서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 얼마 전에 아주버님 만났어. 뭐? 우리 형을 만났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넌 모를 수가 있어? 무슨 얘기야? 알아듣게 말해.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들은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지 않더라고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너는 더 그러겠지.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야. 형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위험을 달고 사셨대. 그러다 위암으로 결국 죽게 된 거고. 가족력도 없고 결혼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었다는데 아주버님도 그 때문에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사시는 거고. 분명히 사고라고 했는데. 사고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한테. 형하고는 얘기 안 하고 지낸 거야? 그게 내가 형수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우리 엄마랑 싸우던 때였어. 평소랑 다르게 그날은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제발 그만해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정말 잘했거든. 너한테 하는 것처럼. 그러니 나나 정연이가 보기엔 형수가 왜 저러나 싶었던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저러는 건 버릇 없는 거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형한테도 좀 못하게 한 거라고 그랬는데 형이 우리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나 너무 소름 돋아. 그런데 너도 봤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나 없을 때 오셔서 커튼 마음대로 바꿔놓고 가시고 아까도 내가 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빈집에 계셨다 나온 거였어. 그건 엄마가 너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남편은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결혼 후 어머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어쩌나 싶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 전에 어머님을 따로 만나 과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어요. 저는 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야! 어머님,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 나야 남는 게 시간이지 뭐. 그럼 제가 근처로 갈게요. 아니야, 너 힘들 텐데 내가 너네 집으로 가마. 저는 혹시나 먼저 오셔서 집에 들어가 계실까봐 일부러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 앞 도로에서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도련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어머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그래, 같이 왔다. 이따가 늦어지면 혼자 택시 타고 가기도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럼 저기 카페로 들어가죠. 아니, 무슨 얘기길래 그래?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건 아니고 형님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뭐? 그 얘긴 안 하기로 했잖니. 저는 좀 해야겠어요. 아주버님하고 연락 안 하고 하시는 거 계속 아주버님 탓하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태영이 걔가 엄마 싫다고 연락 안 하는 걸 내가 어쩌겠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형님 못 살게 하셨다면서요.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수연이가 그러니? 아니요. 아주버님 만났어요. 순간 어머님은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눈동자도 흔들렸죠. 저는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어머님이 그 형님한테도 저한테 했던 것처럼 아주 잘해주셨다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르게 대하셨다는데 죽은 것도 사고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러 죽은 거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큰형수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대드는 거 봤는데. 형님도 마지막으로 할 말 해본 거였겠죠.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으니까. 맞벌이인데 애는 없으니 돈 벌어 뭐 하냐면서 매달 2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주버님 모르게. 그래서 형님이 돈 없다고 하니 그럼 와서 몸으로 때우라고 하셔서 집안일 시키신 거고요. 결혼하고 매년 휴가도 꼭 어머님하고 같이 보내야 했고 친척들 모이면 형님 뒷담화하기 바빴고요. 형님이 네일아트하고 시댁 가면 다음번에 시댁 갔을 때 똑같은 디자인으로 네일아트 하고 계셨다는데 누가 그래? 태영이가 그래?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태영이가 그걸 다 어떻게 하는데? 형님 일기장이 있었대요. 아주버님도 그거 보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도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하셨습니다. 이런 시모를 모시고 어떻게 결혼을 하나 싶어 저는 결국 저 파혼하고 싶습니다. 뭐? 파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왜요?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하시려고요? 아니다. 지원이 걔는 못 사는 애라서 정 떨어져서 내가 그런 거야. 너는 다르지 않니? 너는 집안 자체가 다르잖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더 예쁘고 어리고 무엇보다 나하고도 잘 맞잖아. 파혼만큼은 절대 안 돼. 에이, 엄마, 빌딩 때문 아니고 엄마가 빌딩 생긴다고 좋아했잖아. 전부터 느꼈지만 도련님은 참 눈치 없이 입이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딩이라뇨? 엄마가 그러던데요. 형 결혼하면 빌딩 생긴다고. 너 가만히 못 있겠어? 빌딩이 무슨 말이에요? 설마 혹시 수연 씨가 얘기하던가요? 뭐가?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됐고요. 저 수연 씨한테도 파혼 얘기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모르게 집에 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도련님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면 꼬마 빌딩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 돈을 요구할 생각이셨던 겁니다.
딱 봐도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는데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되겠다고 좋아하셨대요. 이렇게 큰 계획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활비 요구야 시댁이든 친정이든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그렇다 치지만 과거 죽은 형님에 대한 얘기는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무서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는 물론 그 이상을 요구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파혼 얘기하고는 그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면 누가 알겠다고 쉽게 대답하겠어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그렇게 못해. 우리 엄마가 한 거지 내가 그런 거야? 그럼 나도 형처럼 엄마랑 연 끊고 살게. 그럼 돼? 난 너 정말 좋아한다고. 너 없이는 못 산다니까. 미안해. 난 이 결혼 못하겠어.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려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는데 그조차도 무서웠던 저는 혼자 지내기 무서워 오빠에게 부탁해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나도 외출할 일 있으면 어쩌냐? 혹시 그때 집에 오면? 못 들어올 거야. 현금 마스터카드 돌려받았거든. 그걸 네 시어머니한테도 드렸던 거야? 아니, 수연이한테만 줬는데 어머님이 그걸 가지고 나 없을 때 왔다 갔다 하신 모양이야. 이제 그 카드도 없으니까 못 오실 거야. 저는 파혼을 통보한 뒤 하나둘씩 결혼 준비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완강하니 더는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오빠는 외출했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친구들을 만난다며 좀 늦을 거라고 해서 문 꼭 잠그고 씻고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누군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하고 잠을 청하려는데 그때 옷장문이 끼익 하면서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옷을 넣고 덜 닫은 건가 싶어 일어났는데 글쎄 옷장 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진아야, 나. 뭐예요? 네가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 빨리 말 안 해요? 관리실에 가서 키 받아왔다. 그 사람들이 내 얼굴 알잖아. 분실했다고 하니까 발급해줬어. 빨리 나가요. 나가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못 나간다고 버텼고 저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현관적으로 어머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빠가 들어왔어요. 뭐야? 너 그새 다른 남자 집에 들인 거니? 세상에. 너 그래서 급하게 파혼하자고 한 거구나. 중요하지도 않은 과거 얘기 꺼내면서. 이 사람이야? 오빠. 오빠? 아이고, 좀 있는 집 자식이라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은 줄 알았더니. 여보세요? 경찰서죠? 그래, 신고해. 누가 잘못했나 보자. 너 제대로 파혼도 안 해놓고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마. 오빠예요. 제 친오빠라고요. 뭐라고? 상견례 때 오빠는 참석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봤는데요. 어머님이 저와 오빠 사이를 의심하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주거침입으로 어머님을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거침입이라뇨? 제 며느리 집에 왔는데 주거침입이 말이나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 카드키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관리소 가서 마음대로 발급받은 거예요.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 내가 왜 그런 곳을 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끌려가다가 뿌리치고 제 앞에 와서는 진아야, 안 되겠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안 되겠어? 내가 아들한테 나랑 연 끊고 산다고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 말 못 들었어?
그럼 수연 씨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것마저 어머님이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기가 막히네 정말. 내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태영이는 나 싫다고 연락 끊고 살지. 막내 정연이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놀지. 믿을 거라고는 너랑 우리 수연이 뿐인데. 응? 그게 아니라 제가 받을 빌딩에서 나올 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됐고 빨리 나가요. 신고한 사람도 경찰서에 동행해야 한다고 해서 저와 오빠도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 일로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앞집은 물론 아래층 위층까지 나와서 시끄러웠죠. 경찰서로 간 저희는 거기서 남자친구도 만났는데 자기 엄마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저에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형도 모자라서 내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다음은 누구야? 정연이야? 어? 네가 지난 마음 좀 돌려봐. 어? 나랑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하면 되잖아. 다 끝났어. 누가 이런 엄마가 있는 집에 시집을 오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회사야 옮길 수 없으니 그냥 다니고는 있는데 다행히 회사로 모자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정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혼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끝까지 본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 인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그렇게 무사히 파혼을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약했던 것들은 전 남친이 알아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와 잘 맞는 짝을 만날 수 있겠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으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